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일 새벽에 방송할 건데요. 오늘 홍준표하고 윤석열이가 거한 만찬을 했어요. 2시간 반 동안 했답니다. 2시간 반 동안. 또 술 먹었겠지. 홍준표도 술 좋아하고 윤석열도 술 좋아하고. 근데 홍준표는 늙어서 조금 먹을 것이고 윤석열은 아리따운 부인의 걸 크러쉬, 김 크러쉬, 건이 크러쉬 하고 또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운우의 정을 나눠야 되니 또 와장창 먹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사를 하나 풀 텐데요. 비사를 일주일 전부터 이 회동은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고 무슨 말이 오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 방송하기 몇 시간 전에 또 최측근으로부터 제가 최측근으로부터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홍준표, 윤석열이가 밥 먹기 전에 그거를 이제 좀 풀어볼 텐데요. 홍준표는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돼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도 솔직히 지금 그 20대와 극우와 진영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데 윤석열이도 여기서 대통령 후보 그만둬야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삼각 사각 관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방송은 우파 유튜버 놈들 안 해요. 응? 아마 나만큼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놈을 또 몇 명은. 강용석 그놈은 모르고 그놈은 사기꾼이고 고승국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 단일화를 외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쓰레기들이야 그것들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돈벌이만 하고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 데려가면서 오만 물건을 다 팔아쳐먹어. 홍준표가 오늘 만나기 전에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선거 방향을 잡아줄 것이다. 선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탁 털어놓고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고 무슨 생각으로 선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뭘 알아야지 도울 것 아닌가 하고 말을 할 것이다. 네거티브 문제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얽혀 들어가면 헤어나오질 못한다. 선거 때까지 끌려다니는 것이라서 윤석열 장모가 23일에도 선거가 되는데 이대로면 복잡해진다. 응? 그리고 선대본부 일부 구성원, 쉽게 말해서 윤무당, 김무당 소속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 사주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점쟁이나 데려오고 그런다. 그리고 후보 그 회동 장소에 대해서 바꿨죠. 홍준표가. 그 후보 측에서 또 흘리니까. 그 윤핵 관들이 하는 짓이 원래 그래. 후보 측 측근이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회동 장소를 미리 알려서 장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바꿔버렸다. 또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선거가 이길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했는데 홍준표는 노회한 정치인이에요. 제가 경선 때 홍준표를 찍으면 윤석열이가 후보가 되고 유승민을 찍어야지 유승민이 후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유승민의 세가 너무 약하고 배신자 프레임, 탄핵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한 6% 꾸지 지지를 못 받았지만은 유승민의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것도 좀 더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 홍준표가 비공개로 만난 다음에 그냥 페이스북에 또 딱 올립니다. 윤 후보 해동 결과 오늘 저녁 2시간 동안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했다. 첫째,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둘째, 처가적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 이상 끝. 그러니까 윤석열은 중앙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활동해달라. 뭐 총괄 선대위원장 아니고 윤석열이 같은 멍청이가
당대의 경세가, 당대의 전략가는 김종인을 쳐버리고 도와주세요. 지금 뒷공문으로 계속 흐르고 있나 봐요. 사실이에요. 이거 팩트예요.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 지인 중에 하나가, 친구 중에 하나가 상당히 정치권에 깊이 발을 두고 그 김종인 씨한테 들락날락하는 그 정치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둘째,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벌써 했잖아요. 그죠? 공정과 상식으로 우리 그 가족의 비리도 엄단하겠다.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이 아니고 첫 번째가 핵심이에요. 홍준표가 말한 나쁜 놈이야 이런 말 하는 거. 응? 이걸 말하기 전에 그 이대남들이 이준석이를 발른 윤석열을 보고 홍준표를 쫓아다니면서 홍준표 홍카를 외치면서 대통령 만들려고 그랬죠.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 FM 코리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커뮤니티 라인 걔네들이 이제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게 들어갔죠. 그리고 홍준표를 그냥 폭격을 해. 홍준표로 후보 교체하자 그랬다가 이준석이하고 윤석열이 극적인 하해를 하고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들어가니까 그 젊은 애들이 이제는 이대남들이 그 이대남 그것들 못 써. 이화여대 남자도 아니고 하여튼 쓸모없는 것들이 이제 와서는 홍준표를 갖다가 막 난타를 하면서 윤석열 띄우게 들어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놈들아. 젊은 애들이 그렇게 세상 바라볼 줄 모르고 미래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래? 시류에 흔들리면서 요게 좋아, 저게 좋아. 라떼 한번 이야기해볼까? 우리 라떼는 그러지 않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어 이놈들아. 한심한 놈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홍준표가 페이스북을 첫째 조건,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로 할 만한 조치를 취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가 뭐예요? 뭐야?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 그게 뭐냐 하면은 김종인 씨가 들어와서 김종인 씨를 잘 활용을 해서 정권을 찾는 거였어요. 김종인의 말을 따르고. 근데 이준석이가 아직까지는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버릇이 안 돼요. 참으로 영민하고 영특하고 꾀돌이 복주머니지만은 준석이는 큰 거를 못 봐요. 아직까지. 그게 이준석의 한계가 나오는 거고. 그럼 국정 운영 담보할 능력 조치라는 건 뭐냐? 나를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홍준표 이 워딩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내세우라 하는 건데 그게 뭐냐? 책임 총리를 달라 그랬어요. 홍준표가. 응? 어떤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비사를 말씀드리는데 일주일 전부터 제가 이야기 들은 거예요.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책임 총리를 달라. 나한테 내가 권한 행사권을 달라 했던 거예요. 책임 총리 그냥 총리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권력을 분점하자 했던 게 홍준표의 요구였어요. 응? 제가 입이 건질건질했어. 나한테 정보를 준 그분도 내 영상을 보는데 제가 주말에 방송할게요. 저번 주에 방송할게요 하다가 그거 TV는 팩트 아니면 방송 안 해요. 신문에 한자라도 나야 하지. 홍준표가 요구하는 것이 원팀을 구성하지 않고 원팀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안 들어가는 게 나한테 내가 군정권 책임 총리를 주고 권력을 나누자는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걸 갖다가 억셉트 할 리가 없죠. 왜? 윤석열 쪽에서는 지금 윤핵관들이 헤쳐먹으려고 그러고 그 똥파리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 다 나눠 가져야 되고 또 윤석열은 3명의 총리 후보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김병준이, 두 번째는 김한길이, 세 번째는 안철수라는 총리 후보자가 있어요. 윤석열 캠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김병준하고 김한길이가 지금은
잠수 타가지고 뒤에서 도와주고 있지만은 되자마자 걔네들을 꼽으려 그러는데 단일화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윤석열은 공동정부론이고 안철수의 책임 총리예요. 그걸 갖다가 홍준표 같은 노회한 늙은이가 고고 TV보다 못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책임 총리를 홍준표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반드시 단일화 요구는 안철수보다 윤석열 측에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안철수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게 책임 총리예요. 둘 다 권력 분산을 하자 그러죠. 윤석열이 그러잖아요. 책임 장관제로 가겠다. 그럼 책임 장관제로 가면은 책임 대통령제, 책임 장관제가 있으면 그럼 국무총리도 역시 책임 총리제가 된다는 거죠. 권한을 주겠다는 거죠. 응? 윤석열이 워딩에 따르면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 독재 권력으로 변할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책임 총리론을 안철수한테 주면서 단일화 요건에 단일화를 성사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홍준표가 깨어가지고 나한테 책임 총리 주면은 그것이 바로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예요. 제 생각에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남초록 대표님한테만 내가 먼저 정보를 주고 뭐 후원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정보 줄 수도 없어. 그런데 지금 이걸 이제 비집고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이때까지 페이스북을 쓰고 청문홍답하면서 윤석열한테 훈수 둘치게 지난 대선에서 내가 패배한 원인이 야권 분열, 후보 단일화를 안철수하고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또 홍준표 지지자들 이거 와서 또 지랄 발광하겠다. 응? 대깨운동이 요새 안 들어와서 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홍준표 같은 경우 안철수하고 단일화 관심 없어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관심 없어요. 지금 홍준표는 착각을 하는 게 나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라.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지. 지금 여론조사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대남 애들이 홍준표를 조지면서 홍준표를 빨던 애들이 홍준표를 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가고 너희 못 써 임마 그러면은 이대남 너희들 세상 보는 줄은 없으면은 정치에 관여하지 마 너희들은 그냥 책이나 읽어 책이나 신문이나 제대로 읽고 그리고 홍준표 지지 세력은 윤석열과 중복이 돼 있어요. 응? 늙은 꽁통들이다. 늙은 할배 아줌마 아저씨들이다. 홍준표 지지세는 원래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2030 남자애들이 홍준표로부터 다 이탈했죠. 그죠? 그래서 홍준표는 지금 효용 가치가 없는데 상징적으로 원팀 구성을 위해서 윤석열은 한번 손을 내밀고 만났다는 거로 그냥 쇼잉을 한 거고 홍준표는 그걸 뭣도 모르고 자기의 존재감이 대단한 줄 알고 책임 총리죠. 그것이 내가 말한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하는 거야. 이 말이 홍준표는 너는 국정 운영 능력에 아직 정치력이 딸려서 못해. 내가 가면 아마 그게 좀 커버가 될 거야. 컨퍼런스가 될 거야. 이런 말이죠. 아주 나쁜 놈이죠. 둘 다 나쁜 놈이야. 윤석열, 홍준표 이런 놈들이. 그러면은 안철수의 책임 종류론을 갖다가 갖고 나와야 되니까 또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은 윤석열은 김병준하고 김한길을 세워서 좌파 연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한테 책임 종류를 줄 수도 없고 홍준표는 상임 고문으로 안 가요. 그럼 나머지 안 남은 사람이 또 하나가 누구냐? 유승민이에요. 유승민이. 아주 극히 일부가 국힘 내에서 불만이 있는 이 정국을 보고 이 거지 같고 더러운 대선판을 보고 일부들이 말을 하죠. 유승민 지지자들이. 유승민을 책임 총리나 경제부총리로 들여라. 그리고 정치 재개의 발판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준석 측에서도
그런 생각은 꿀뚝 같으나 안 된다는 거죠. 윤석열과 이준석은 지금 할 수 없이 봉합이 돼서 화합을 하는 것 같지만은 권력 투쟁이 있으니 윤석열 쪽에서 절대적으로 유승민은 갖다가 들이지 않아요. 유승민 플러스 이준석은 개혁 정치의 상징이죠. 요새 준석이가 좀 이상하게 변하고 있지만은 그죠? 개혁 정치의 상징이고 보수 개혁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윤석열이나 윤석열 따가리들이, 패거리들이 유승민을 갖다가 경제부총리나, 총리로 영입할 리가 없죠. 유승민을 들이는 순간 윤석열 따가리들이나 패거리들이나 그 떨거지들은, 파리들은 공격을 당하게 되죠. 쇄신하라고 유승민이가 외칠 거니까. 그리고 유승민은 제가 계속 연을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승민은 지금 정치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응? 아마 안 할 확률이 많아요. 국민들이 불러내지 않으면 안 할 확률이 많아요. 유승민은. 그러니 책임 총리의 또 한 몫이 유승민이도 또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홍준표가 만나고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윤석열이는 단일화의 뜻이 있다는 게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 이거 새벽에 방송할 내용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뒷담화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 말이 기준이 될 거예요. 못 믿으면 마시고 윤석열은 단일화를 갖다 몰고 갈 것이고 홍준표는 앞에선 단일화 그랬다가 지가 그냥 그걸 차고 올라가서 뭔가 해먹으려고 그런 거고 딱 여기서 또 이제 이번에 그 서초갑이라든가 또는 종로에 누가 종로는 전략 공천을 한다 그러죠. 종로는. 그럼 종로 전략 공천을 누가 할 것이냐? 안철수를 드릴 것이냐 말이 나오죠. 안철수가 미쳐서 지금 종로 나가게 안 나간다는 거죠. 대통령 후보가. 그런 떡밥은 안 문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승민이냐 이런 말도 나오죠. 절대적으로 윤핵관들이나 윤석열 이것들이 유승민의 재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유승민이 들어오면 이준석이가 의지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될 것이고. 아이고 징그럽다 나도 계속 이런 방송하는 게. 여러분이 모르는 정보는 내가 많이 갖고 있으지만은 고고TV는 팩트 아니고 신문에 한 줄 기사 안 나오면 말 안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국힘에 그 총선이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웬만하면 고고TV도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보수니까. 그런데 이거 무당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원팀이 구성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다 돼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쭉 말씀드렸죠. 홍준표는 자기 욕심을 채리려고 그러고 유승민은 정치가 썩었다는 것에서 환물이 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정치 혐오적으로 변해 있고 윤석열과 윤석열 떼거리만 들러붙어 있고 그죠? 이준석이가 그걸 도와서 어떻게든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고 2030들은 철 모르고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과 3개월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설치되고 있으니 합리적인 이성과 집단 이성과 중도 무당층은 지금 혼돈 상태라는 거죠. 개혁보수 일부도 그렇고.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고고TV가 왜 이런 방송을 하겠어요? 양심과 이성에 호소하지. 보수인데 웬만하면 윤석열 지지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 근데 한 30일 남겨놓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재명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봐야 되겠어요, 후정 지나고 나서. 하여튼 개판이야.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담배만 빡빡 피워 하루 종일 내가. 요새는 내 취미생활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생활도 마음이야. 피곤해서 못하겠어.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이재명이도 후보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윤석열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투표하지 말던가 우리가. 30% 이하 투표 안 하면은 30% 이상 투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가 무효화돼. 국민의 30% 이상 안 하면은. 난 그랬으면 좋겠어. 이까지 하겠습니다.